아버지, 결혼은 안 됩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갈비집 안. 세 남매가 아버지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빠, 62살에 무슨 결혼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갈비집 주인 박철수 62세.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은편 김밥집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58세.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철수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60평생을 저희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이제 우리 가족 겨우 살만하고 행복한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또 일을 하신다고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김밥을 마는 대신 우리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고 갈비집에 나와 카운터에서 돈이나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한다고요? 둘째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 결혼은 안 돼요. 뒷바라지 같은 건 그만하세요. 금방 후회하실 거예요. 막내 준호까지 말리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갈등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6개월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60대에게 사랑은 의심해야 하는 단어일까요? 지나가는 바람이거나 한순간의 사치일까요? 철수에게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식들은 진심 철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으나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서울 아파트, 그리고 갈비집은 재혼하시면 저 여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철수는 자식들의 눈빛을 보면 볼수록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진정 자신의 행복일까? 알았다. 생각해 볼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의 외로움, 60년의 희생.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요구와 나의 행복 사이에서. 이것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가족만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반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철수 62세. 그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20대에는 부모님을 모시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30대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자그마한 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40대. 하늘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50대에는 어려운 생활에도 자녀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60대에는 정년 퇴직하고 받은 돈으로 자그마한 갈비집을 차렸습니다. 60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철수는 42세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애들을 부탁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학교 상담에 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엄마의 빈자리가 컸던지 사춘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와의 싸움으로 학교에 불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둘째 딸 지혜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철수는 가만히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그나마 밝게 자랐습니다. 아빠, 나는 괜찮아. 아빠가 최고야. 세 아이 모두 엄마 없이 자란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하려고 철수는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등록금과 자식들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자금을 지원해 주느라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새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역시 제 편이 아닌지 정년퇴직이라는 명예와 함께 흰머리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현재 작은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아파트에 돌아오면 정막만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았지? 그리고 나 약속 지켰지? 철수는 가끔 아내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갈비집 맞은편에 김밥집이 오픈했습니다. 김밥과 샐러드, 건강식을 추구하는 가게였습니다. 철수는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오픈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미숙이라고 해요. 정미숙 58세. 처음에는 깜짝 놀라 화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옆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죽은 아내를 연상시키게 하였습니다. 단아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웃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비슷해 자주 마주쳤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장사하시기 힘드시죠? 그래도 뭐 할만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둘 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둘 다 외로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20년 전에요.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서로 얘기를 하다 둘 다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을 놓치고 마주보고 웃기도 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그렇죠, 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나이는 외로움이 숙명이죠. 어느 날 철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쥐어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미숙 씨, 저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미숙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대답을 듣는 순간 철수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두근거리는 첫 데이트. 62세와 58세의 데이트였지만 그 순간은 10대의 어느 커플들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도 팝콘을 사는 것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저기, 이거 영 어색하네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가 언제 이런 곳에 와봤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재밌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요. 저도요. 20년 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한강을 걸었고 연인들이 타는 유람선도 탔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전시회에도 갔습니다. 철수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설렜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썼습니다. 미숙을 만날 생각에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 당신이 좋아요. 미숙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철수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구나. 처음으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큰아들 민수가 우연히 아버지와 미숙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자랑? 민수는 동생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준호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연애를 하시는 것 같아. 세 남매는 고급 카페에 모였습니다. 형, 확실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손을 잡고 걷고 계시더라.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혼하시려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세 남매는 침묵했습니다. 지금 순간적인 기분으로 재혼을 하시게 되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김밥집 여자가 안방과 앞 갈비집 카운터를 차지하게 될 거야. 또 결혼하고 혹시 나중에 헤어지기라도 하시게 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지? 아버지 아파트는, 갈비집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 지혜가 말했습니다. 결혼하시는 순간 저 여자에게 다 넘어갈 수도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세 자녀는 아버지의 고생을 모르고 자라 그들이 버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해펐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아이 둘의 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뽑은 외제차 차량 할부금도 80만 원. 이사한 새 아파트 대출 이자도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지혜는 남편 사업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적자가 점점 쌓여서 빚이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느라 카드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준호는 와이프의 성화에 신혼집을 경기도에서 서울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물색하고 있었으나 전세금 4억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 미리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결혼하시기 전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세 남매는 당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갈비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할 말이 있어요. 철수는 자녀들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시죠? 누구세요? 민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구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맞은편 김밥집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저희들만 보시고 행복하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슨 연애세요? 아버지, 60년 넘게 가족만 위해 사시느라 여자들을 잘 모르셔요. 김밥집 여자랑 결혼이라니.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결혼하시면 또 뒷바라지난 하실 수도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결혼하시면 또 그 여자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시게 돼요. 결혼 같은 건 생각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요, 아버지. 전 그러시면 연애만 하시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결혼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 여자도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버지 아파트나 갈비집은 저 여자에게 맡길 건가요? 철수는 자녀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짜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애들이 나를 걱정하는 걸까? 너희들의 목적이 그거 아니니? 알았다. 생각해 볼게.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선택하면 안 되는 걸까? 그 후로 자녀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그분이랑은요? 만나고 있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밥집 한다 했잖아. 그것만이에요? 재산은? 그리고 빚은요? 철수는 아들의 질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왜 그런 걸 물어? 아버지,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삼키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혜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반찬 만들어 왔어요. 고맙다. 아빠,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의 말 속에는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준호도 자주 들렀습니다. 준호는 오히려 솔직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사 준비 중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 전세금이 5억인데 저축한 돈으론 부족해요. 준호는 아버지를 슬쩍 쳐다봤지만 철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큰 손주 준우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최신 스마트폰 있는데 저만 없어요. 그런 건 아빠한테 말해야지. 아빠는 돈 없대요. 할아버지가 사주세요. 12살 아이도 할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지혜의 딸 다은이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요즘 힘들대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철수는 답답했습니다. 애들이 부쩍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다 모이자 민수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왜 갑자기? 혹시 아버지가 그분이랑 결국 결혼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내가 행복한 건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사실 오빠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고요. 저는 남편 가게 빚도 있고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사 자금이 필요해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이구나. 결국 내 인생은 어디에도 없구나. 다음 날 철수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이요? 미숙 씨만 좋다면 애들한테 아파트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결혼해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철수 씨, 괜찮으세요? 응, 애들이 원하는 거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니까요.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고 나면 괜찮아요.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하면 돼요.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은 철수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이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자신 있어요. 미숙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아파트를 너희한테 상속할게. 셋이 공동 명의로. 세 남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응, 대신 대출이 좀 있어. 그건 너희들이 갚아야 해. 얼마나 되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은행 가서 확인해봐. 철수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8억에서 대출 좀 빼고 그래도 한 명당 2억은 넘겠지? 그리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미숙 씨랑 결혼할 거야. 세 자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제 아파트를 받았으니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저희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겠네요. 축하드려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축하했습니다. 철수와 미숙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주 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위해 아파트 등기를 떼던 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8억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대출 금액들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출 기관에 찾아가 내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슨 용도로 이렇게 많이 대출이 되었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구명권 대출 5억, 2구명권 대출 2억 2천,
총 7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있으시네요.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대출이 얼마라고요? 7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갈비집을 운영한 수익으로 상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8억에서 7억 2천을 빼면 8천 정도 남으시네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자녀 등록금, 결혼 자금이에요. 직원이 말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은행을 나온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안으로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김밥집 아주머니 미숙이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은 미숙을 따라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온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김밥집 아주머니에게 넙죽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김밥집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지점장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VIP이세요? 네, 저희 은행 최우수 고객 중 한 분이십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밥집 아줌마가 VIP? 민수는 더 알아보기 위해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김밥집 아주머니가 은행 VIP 고객님이시던데 어떤 분이세요? 아, 정 사장님. 갈비집 있는 그 건물 주인이잖아. 아, 거기요? 정미숙 씨요. 적적해서 김밥집을 하신다고? 예? 취미로 김밥집을 하신다고요? 에이, 그럼. 여기 말고도 건물이 2채가 더 있으신데.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엄청 돈을 모으셨다고. 그런데 돈 있는 내색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여자가 건물주? 그럼 우리가 걱정한 건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민수는 급히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남매는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은행 서류와 알게 된 사실을 말했습니다. 대출이 7억 2천이야. 다 우리 때문이야. 지혜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등록금과 우리의 결혼 자금들, 우리 아파트 전세 자금들.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파트 전세 자금. 그리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밥집 아줌마. 아니, 미숙 어머니. 왜? 지혜가 물었습니다. 건물주래. 갈비집 건물 말고도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대. 뭐? 김밥집 아줌마가? 포장마차부터 자수성가해서 건물을 샀대. 은행 최고 고객님이시고 김밥집은 취미로 하신대. 세 남매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뒷바라지.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한 사람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실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어. 세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7억 2천 빚을 지셨는데 우리는 상속 걱정만 하고 그리고 진짜 자수성가한 분을 의심했어. 세 남매는 자신들이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새 외제차를 사고 사교육을 시키는 민수. 명품 가방을 사 모은 지혜와 사업에 손을 대는 사위. 비싼 결혼식을 치른 후 이사까지 준비한 준호. 형, 우리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사치한 거잖아. 민수는 최근 산 7천만 원짜리 외제차 할부금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옷장 가득한 명품과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서울 새 아파트 이사 가서 골프를 치러 가려 했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정말 못된 자식들이네. 지혜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60년 평생을 당신보다는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행복은 생각도 안 하고 재산만 걱정하고.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해야 돼. 지금 당장. 세 남매는 갈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갈비집 문에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기 휴업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수 올림. 아버지. 민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휴업합니다. 1년 후에 만나요. 김밥과 샐러드. 아버지, 어디 가신 거지? 우리 너무 늦은 거야? 세 남매는 빈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3개월 후, 민수의 집. 딩동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네? 압류요? 차량 할부금 3개월 연체되셨습니다. 차량 인도해 주세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주에 낼게요. 죄송합니다. 이미 최종 통보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아들 준우가 학교 가려고 나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빠, 우리 차. 민수는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7천만 원짜리 SUV가 견인차에 실려 떠나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창문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네 차 압류당했나 보네. 요즘 힘든가 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돈으로 산 거였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중고차 알아봐야지. 싼 거로. 애들 학원비는? 학원도 줄여야지. 어쩔 수 없어. 준우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빠, 나 영어학원 그만둬야 돼? 미안하다, 아들. 민수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는지. 지혜의 집. 길 좀 터주세요. 이삿짐 정리 좀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혜는 살고 있던 새 아파트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빚이 4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이 집 싫어. 딸 다은이 울먹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릴 거야. 산 꼭대기 빌라에 산다고. 다은아. 지혜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중고용품 가게에 내놓았습니다. 이거 작년에 산 거예요. 거의 새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맞춰드릴게요. 네? 제가 45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중고는 원래 그래요. 지혜는 눈물을 삼키며 가방을 넘겼습니다. 옷장 가득했던 명품 옷들도 하나씩 팔았습니다. 저희 빚 갚아야 해서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아버지는 이제 안 계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보냈잖아. 새 빌라로 이사하는 날 지혜는 짐을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삿짐을 나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지혜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알아봐야겠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아르바이트.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준호의 집. 준호의 본래 계획은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로의 이사였습니다. 친구들과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골프 연습도 하고 부부 동반 라운딩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200세대 H아파트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구색을 갖추어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손색이 없을 아파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준호야, 언제 이사 와? 라운딩 한번 가야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미안해. 이제는 못할 것 같아. 요즘 부쩍 바빠져서. 친구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준호네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 와이프 수진이 또한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아파트가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언제 이사 가요? 내 친구들은 언제 오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수진아,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모으고 있으니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요 근래 와이프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의 행복은 아버지의 돈으로 샀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 전부터 와이프 몰래 대리운전기사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인 것은 대리운전기사로 친구들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는 사치인 것일까요? 생활 패턴이 바뀐 이래로 준호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형과 누나도 힘들겠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개월 후 세 남매의 모임. 세 남매는 저가 체인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급 카페였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 요즘 어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뭐. 차는 압류당하고 생활은 빠듯하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 지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월세살이. 아내가 계속 불평하고.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느껴져. 7억 2천 빚을 혼자 지고 계셨잖아. 그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우리는 그 돈으로 사치했고.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연락 되시나? 아니, 전화도 안 받으셔. 우리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빚 갚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 이제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자.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고마움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파리 에펠탑 앞. 철수와 미숙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미숙의 물음에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니까. 두 사람은 센 강변 카페에 앉았습니다. 애들 잘 지내고 있을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애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셔요. 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제가 저를 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60년 동안 남편으로, 아버지로만 살았어요.
박철수라는 사람은 없었죠. 철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요. 나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미숙이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남편 잃고 15년 동안 일만 하면서 살았네요. 이제 우리 제대로 살아봐요. 내일은 어디 갈까요? 루브르 박물관 어때요? 당신이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2세와 58세의 커플. 누가 뭐래도 유럽 하늘 아래 그들보다 행복한 커플은 없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철수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파리의 해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6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남자.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 하지만 진짜 행복의 늦은 때란 없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인천공항. 저기, 아버지.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와 미숙이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세 남매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저희 이제 알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지혜가 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미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갈비집 다시 여실 거죠? 아니, 이제 그만둘까 봐. 네? 이제 미숙 씨랑 여행 다니면 살 거야. 60년 일했으면 됐어.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살아.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저희 힘으로 살게요. 공항을 나서며 철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 자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애들도 이제 컸구나. 철수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이요? 응, 이제 당신이랑 나랑 새로 시작하는 것. 3개월 후 철수와 미숙은 제주도에 정착하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들은 이제 자립하였고 가끔씩 안부차 들르고 있습니다. 미숙은 철수가 가끔씩 따오거나 캐오는 싱싱한 귤들과 당근들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의 쪽빛 바다와 푸르른 하늘이 그들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60년을 가족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결코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